안녕하세요. 어도비 총판사 SCK 박상철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미 여러 차례 서브스턴스 웨비나를 통해서 실제보다 더 실제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서브스턴스 웨비나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사실적인 표현은 이 서브스턴스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오늘 웨비나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서브스턴스와 마야 그리고 V-Ray를 통해서 스타일라이즈드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연사이신 이현수 코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SCK 박상철 차장님과 함께 서브스턴스 페인터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언오픈레그 룩뎁 코치이자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현숙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작업 과정을 녹화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평소 강의에서는 재질이나 메뉴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지만 오늘 강의는 시간 관계상 서브스턴스 페인터에는 이런 막강한 기능들이 있고 손쉽게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세미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파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샘플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샘플러 화면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집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2K로 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올 거고요. 샘플러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3D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만드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이미지에 하이트 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하이트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돌멩이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2D 창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트 맵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AO라든지 하이트 맵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베이스 컬러로 놓도록 할 거고요. 지금 작업 중에 이렇게 라인이 진 부분을, 리핏 부분을 제거하는 게 샘플러의 목적이죠. 반복되는 이런 라인들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타일링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타일링 필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타일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벌써 대충 했는데 이 경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엣지 부분에서 트레시홀드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이게 자갈이라서 조금 눈에 잘 띄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옵션을 만져주시고 블러를 처리해 주시면 경계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라인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 입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조절해 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자연스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다 완료되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럴 때는 이 스탬프 툴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에 있는 스탬프 툴이랑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반복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렇게 대괄호키로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타일링이랑 마찬가지로 트레시홀드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시고 가운데 포인트를 잡고 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블러 처리도 살짝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돌이 신경이 쓰이는데 다시 스탬프를 추가해서 콕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포인트를 잡고 트레시홀드 부분을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클릭을 해서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고요. 벌써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은 빛의 밝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퀄라이저 필터를 적용해서 균일하게 빛이 퍼지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적용만 했는데 벌써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만족을 하지만 레디어스를 살짝 조절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샘플러는 워낙 쉽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신기한 거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먼지 같은 거, 더스트 효과, 더스트 필터를 적용을 하시면 이 돌 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먼지가 낀 효과를 아주 순식간에 쉽고 빠르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러프니스도 적용하시면 이렇게 약간 진흙과 같은 표현도 가능하고요. 화산재 같은 느낌이 들죠? 밀도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루기 쉽다라는 게 샘플러의 장점인 것 같아요. 더스트는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아틀라스라고 해서 요즘 좀 이렇게 낙엽이 많이 지잖아요. 시프트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낙엽 효과도 짠 하고 이렇게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만약에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랜덤으로 흩어지게끔 다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샘플러는 너무 재밌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필터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워터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워터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순식간에 필터가 적용이 됐고요. 빛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실제로 물이 약간 유분기가 있는 물도 있잖아요. 또 이런 물의 높이 값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빛을 돌려봤더니 이런 유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도 이렇게 맑은 물이 있고 좀 이렇게 더러운 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물의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먼지, 유분기 있는 것도 제거를 하시거나 다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워터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으면 제가 코치님께 전달 드리기 위해서 익스포트를 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디자이너나 페인터, 그리고 스테이저에서 쓸 수 있게 바로 보낼 수가 있고요. 다른 솔루션을 쓰고 싶다면 익스포트 에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파일의 제목을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적도록 할 거고요. 경로는 바탕화면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맷은 PNG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BS AR이라든지 아니면 SBS 확장자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JPG나 다른 포맷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프리셋 부분을 보면 아놀드나 클로 그리고 그 외에도 유니티나 아니면 V-Ray 프리셋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익스포트 버튼을 누를 거고요. 이렇게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출력한 이런 출력물을 제가 미리 사전에 코치님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요거까지만 하시면 샘플러는 네, 완료가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부터 코치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마야나 다른 3D 모델링 툴에서 제작된 UV가 펴진 모델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파일에 New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전 마야에서 V-Ray로 렌더링을 걸 예정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V-Ray 메탈릭 러프니스로 선택을 하고 해상도를 4096으로 맞춘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오브젝트를 처음 불러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텍스처 셋 세팅즈에서 베이크맵 메쉬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아웃풋 사이즈를 4096으로 지정을 한 뒤에 베이크를 진행해 줍니다. 이 과정은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강력한 기능인 스마트 머터리얼을 이용하기 위해 오브젝트의 표면의 각도, 위치, 모서리와 페이스의 폐쇄된 영역을 추출해서 맵을 만들고 이걸 활용해 자동으로 마모, 변색, 균열, 부식 등의 물체의 사용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잘 베이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 라이브러리에서 페인팅된 금속 스마트 머터리얼을 원하는 오브젝트의 레이어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머터리얼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도 금속의 모서리의 마모와 폐쇄된 영역의 오염 등의 표현이 간단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컬러를 바꿔 보실 수도 있고요. 프로퍼티스 창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 스크래치를 줄이고 녹슨 부위를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래치 값을 줄이는 것도 간단하게 옵션 값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녹슨 부위의 범위도 넓은 것 같아서 이제 마스크 영역에 있는 옵션 값들을 조절을 해서 어떤 부위에 더 많은 녹슨 부위가 추가될 것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타일링 맵에 대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하거나 밸런스 값을 이용해서 퍼터링 영역으로 만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질 레이어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을 해서 재질을 카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사된 재질의 색상을 수정을 하는 것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재질의 그룹을 카피해서 다른 오브젝트에도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복사된 오브젝트의 컬러는 이번에는 민트 색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하게 만들어진 녹슨 자국들은 포토샵에서 하이드를 하듯이 눈만 잠시 꺼주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창문들에게도 빨간 금속 재질을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붕의 재질을 넣어 볼 건데요.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구독을 하시게 되면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에셋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지붕을 검색을 하고 재질을 골라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재질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져온 재질은 UV를 베이스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필 레이어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위치와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실린더로 위치를 잡고 텍스처의 회전과 타일링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넣어 보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동하는 방식은 마야에서 매니퓰레이터를 이동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것들도 이런 재질을 다운받은 것에서 옵션을 수정을 해서 간단하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로고에도 재질을 이제 에센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넣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금속 같은 기본 재질을 받아서 컬러를 바꿔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뿐만 아니라 이런 천 재질 같은 것들도 라이브러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울 재질을 하나 가지고 와서 색상을 조절을 해볼 거고요. 타일링을 먼저 이렇게 조금 늘려서 재질과 스케일을 맞추신 다음에 컬러를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은 에센 라이브러리에만 들어있는 그 컬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재질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에 유리 재질을 가지고 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유리 재질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마스킹을 통해서 이렇게 가운데 유리 부분만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먼지의 영역을 좀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레벨 값을 넣어가지고 위치를 이동을 하시면서 창문의 하단에만 먼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범위를 조정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든 유리 재질은 옆에 창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기 위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 카피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킹 작업을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마스킹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램프 같은 저런 조명 기구에 있는 금속에도 똑같이 재질을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조명 기구의 프레임에는 이제 금속 재질을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스킹 작업을 진행을 해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 위쪽에 있는 작은 간판에는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가져온 이미지 파일이나 라이브러리에 자주 쓰이는 글자들을 활용해서 마스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재질을 만드신 다음에 마스크에다가 저런 오픈이라는 글자를 넣어 주신 다음에 프로젝션을 통해서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스케일과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값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위치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글자의 외곽 라인에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커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외곽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커브 툴은 다 그린 후에 수정도 가능하고 커브의 브러쉬의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페인팅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커브 툴을 이용을 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수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툴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브 툴 안에 있는 옵션들을 보시면 브러쉬들과 거의 유사한데요. 마찬가지로 브러쉬 사이즈처럼 저렇게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원하는 두께로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이 마스크가 들어가 있는 재질에 이제 금속 재질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마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약간 볼록한 느낌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맵에 맞춰서 앵커 포인트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활용을 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다른 재질이나 다른 그룹의 마스크에 이 영역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기존 영역에서 블록 값을 이용을 해서 좀 딱딱하게 볼륨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저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모양으로 베벨 값을 만들어 줍니다. 아마 이게 서브스탄스에서는 이제 좀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텍스처 툴에서는 블러 값을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서브스탄스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블러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퀴의 재질을 넣어 볼 건데요. 바퀴의 재질도 기존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 페인팅된 재질들을 가지고 와서 컬러만 한번 바꿔보고요. 이런 재질들은 하나의 재질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여러 가지 재질을 가지고 와서 계속 쌓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재질 위에 저런 타이어에 들어가는 더티 같은 무늬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타이어에 들어간 더티, 즉 흙 덩어리들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더티가 들어간 영역이 좀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옵션도 이렇게 몇 가지 조절을 해보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건드려 봤는데 여기에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조금 수정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페인트 툴을 추가를 하고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흙을 좀 지우기도 하고 아랫부분에는 흙을 더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지붕의 다양한 사용감을 조금 더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붕 오브젝트에 페이스의 면이 위쪽을 향하는 부분만 선택이 될 수 있는 스마트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천장을 바라보는 부분만 이렇게 영역을 조금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저 스마트 마스크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너무 CG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런 그런지 맵들도 몇 가지 추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맵들을 멀티플라이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섞어줄게요. 하나만 섞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타일링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그런지 맵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저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레벨 값을 이용해서 범위를 조금 더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는 면만 마스킹한 밝은 재질의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레이어를 조절을 해서 지붕 위에 약간 윗부분만 빛에 의해서 바랜 듯한 느낌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양빛에 많이 바래는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빛이 자주 닿는 부분은 약간 하얗게 바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표현을 해준 거고요. 한 번 더 복사를 해준 다음에 이제는 지붕의 모서리 부분에 다른 느낌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밝은 재질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범위를 조절해서 좀 자연스럽게 살짝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색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단에 기존에 사용했던 붉은 색깔 금속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하단의 프레임 부분에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UV 모드와 3D 모드를 동시에 보면서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페이스를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페인팅 툴로만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조금 괴로웠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페이스를 선택을 하면서 조금 더 손쉽게 마스킹 작업을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루전 영역을 통해서 폐쇄된 영역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먼지가 쌓인 느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맵을 이용을 해서 뭐 스마트 마스크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텍스처를 사용해서도 만드실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옵션을 조절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지 맵들을 다양하게 섞어가지고 단순하게 그런지 맵이 하나만 보이지 않게끔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레이어를 쌓아서 이렇게 그런지 맵들만 섞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와 마찬가지로 페인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지붕을 만들면서 사용했던 사용감 레이어들만 다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철제 계단 쪽에다가도 그 재질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가지고 그대로 재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들을 이제 꺼두고 이제 하나씩만 켜놓고 마스킹 레이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브러쉬를 통해서 조금 더 사용감들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전체 레이어를 다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하나씩 끄면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러쉬를 조금 오퍼시티를 많이 낮춰서 계단에서 사람이 자주 밟는 부위, 그리고 약간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저기 집차 앞쪽에 사람이 자주 걸터 앉아 있었던 그런 부위들을 위주로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느낌을 이렇게 마스킹을 통해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텍스처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집차에서 주인은 항상 이제 여기 앞에 계단에 앉아서 차를 마신다는 그런 주제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텍스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레이어들도 눈을 하나씩 켜면서 마스킹으로 사용감의 흔적을 위치를 지우거나 더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해줄 거고요. 먼지가 많이 쌓이는 위치, 아까처럼 페인트가 잘 벗겨지는 위치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스마트 머터리얼이 표현해주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멋진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텍스처 작업 자체는 이제 이런 위치들에 맞춰서 페인팅을 얼마나 더 신경을 써서 얼마나 더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면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집차의 페인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티 맵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이제 부분적으로 지워서 자연스럽게 위치를 만들어 줄 거고.
이제 녹슨 부위도 조금 추가를 해보기 위해서 재질을 하나 추가를 해봤는데요. 이런 녹이 쓴 부분은 집차의 하단 부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좀 주변의 오브젝트들을 좀 잘 관찰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게요. 이런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오브젝트의 하단 부위에 물이 좀 자주 맺히는 부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수분이 많이 맺히는 그런 부위를 기준으로 녹이 슬기 쉽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맞춰서 저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지 맵을 추가적으로 넣고 이 그런지 맵의 위치를 잡아서 그 그런지 맵으로 페인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이 쓰는 느낌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페인팅으로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죠. 이번에는 이제 집차에 있는 페인트 칠을 이용해서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 마크를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인트 재질에다가 이런 서브스턴스 로고를 넣어서 이제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저렇게 페인팅이 되는 것을 넣어주시고요. 여기 그냥 이렇게 마스크로만 넣게 되면은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페인팅 된 느낌조차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앵커 포인트나 필 레이어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볼륨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트 맵을 이용해서 저런 볼륨감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런 서브스턴스 라이브러리에 저런 물결 치는 문양의 저런 텍스처를 한번 넣어 줄게요. 이 텍스처를 섞어 주신 다음에 볼륨으로 넣게 되면은 페인트 외곽에 약간 들뜨는 느낌을 조금 더 표현을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집차가 새 것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사용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곽 처리를 좀 편하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이런 건 스컬프팅 없이도 이렇게 간단하게 서브스턴스 페인터만으로도 스컬프팅 없는 텍스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페인팅을 이용해서 외곽 부분에만 저런 들뜬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마스크를 조금 수정을 해줄 거고요. 모델링 작업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 스컬프팅에서 시간을 많이 쏟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서브스턴스의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작업 단계를 좀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끝부분에 페인트로 칠한 느낌을 조금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브러쉬로 한 번 더 마스킹 작업을 해줬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외곽 부분이 이제 페인트가 칠할 때 그 붓의 느낌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곽 부분에 조금 에러 같은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다시 마스크를 이용해서 마스크 맵을 이용해서 외곽 부분만 한 번 더 지워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밑에 하단에 substance라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넣어봤고요. 이제는 이런 집차 전체에 이르르는 그런지 맵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은 이 집차에는 원래는 저런 페인팅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제 페인팅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태로 표현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런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서브스턴스나 그 로고의 위쪽에도 같이 그런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위치를 조정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리 플래너 같은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런지 맵을 얹어주고요. 페인팅을 이용해서 이제 녹슬거나 이런 물이 흐르는, 수분이 흐르는 흔적들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조명 기구나 창문 하단 이런 쪽이 아무래도 물이 흐르는 흔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들을 조금 더 관찰을 하시면서 아무 데나 다 칠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장소에 적재적소에만 저렇게 더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페인팅을 칠해줍니다. 이번엔 집차 하단에 있는 프레임을 먼저 재질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기존에 만들었던 금속 재질을 가지고 와서 모서리의 마모나 변색되는 부분, 먼지 부분들의 마스크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페인팅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스마트 머터리얼이 워낙 많은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이런 추가적인 디테일 표현이 다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고무 재질을 이용해서 바퀴 부분만 따로 재질을 빼주고요. 이렇게 바퀴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고무 재질의 느낌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하이트 맵을 좀 추가를 해서 고무 바퀴의 느낌도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그재그가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을 하나 만들어서 실린더 매핑을 통해서 이런 바퀴의 이런 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하이트만 적용되어 있는 재질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넣어주고요. 바퀴의 앞부분에만 마스킹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앞부분에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타이어 휠 있는 부분에만 다시 금속 재질을 넣어서 휠 재질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전반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모든 오브젝트의 눈을 다 켜서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의 재질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전체적인 색 조화나 사용감 흔적들의 사이즈들이 제각각 들어가서 따로 놀기 쉽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렇게 전체 오브젝트를 보면서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의 작업은 기존 작업과 거의 같은 방식의 반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작업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하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꼬마 전구의 아랫부분에 금속 재질을 적용을 해주고 유리 재질을 넣고 마스킹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툴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오브젝트나 페이스 선택만으로 마스킹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서브스턴스의 강점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작업하는데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집차 뒤쪽에 있는 저런 연통 같은 재질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리 재질의 금속을 넣어주시고요. 구리의 색상을 조금씩 돌려서 원하는 색상으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작은 프랍들은 스마트 머터리얼만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페인팅을 생략하고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튼에 있는 재질을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패브릭으로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다양한 이런 천 재질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컬러나 이런 색상들을 넣어 보시면서 원하는 재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확인 자체의 작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재질로 손쉽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것도 서브스턴스의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렌더링까지의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작업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죠. 이번에는 담요에 있는 재질을 기존에 있던 울 재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브스턴스 에셋에서 다시 타탄 체크와 관련되어 있는 재질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재질을 이제 서브스턴스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고 다시 레이어에 놓으면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재질들 중에서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재질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하이트 맵에 있는 오퍼시티를 낮춰서 저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줄여주실 수가 있고요. 타일링 횟수를 늘려서 이제 재질의 이런 입자의 간격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저런 패턴의 타일링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하단에 있는 옵션들을 통해서 패턴만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체크에 두 가지 색상을 변경을 해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전자 아래에 천의 재질을 넣어 볼 건데요. 이번에도 서브스턴스 에셋에서 레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재질을 하나 받아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레이스 같은 재질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 나게 되는데요. 레이스는 사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느낌이죠.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시려면은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지금 저는 메탈릭 러프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 작업을 하는 것이긴 한데요. 여기 채널에서 오퍼시티라고 하는 맵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레이스에 구멍 뚫린 느낌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전자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인팅된 금속의 재질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런 반사의 거칠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원하는 반사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런 텍스처의 사이즈를 타일링을 해서 늘려줍니다. 이런 카툰이나 이런 재질들을 좀 사용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서브스턴스에 있는 텍스처를 그대로 넣었다고 그 재질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오브젝트에 따라서 스케일 값에 맞춰가지고 이런 타일링 옵션들도 자연스럽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금속만 나와야 하는 부분에 따로 마스킹을 작업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타일링 횟수를 많이 늘려서 저렇게 무늬 같은 것들이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주전자에 물이 많이 움직이거나 손이 자주 닿는 위치, 그런 모서리 부분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페인팅을 해서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전자에는 조금 장난스럽기는 한데 저런 뜨거우니까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에 저런 창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마크 같은 것도 이렇게 손쉽게 넣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화분에 있는 텍스처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 플라스틱 같은 재질들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거나 이렇게 넣은 재질들에서 화이트 값이 너무 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울퉁불퉁한 범프 느낌들을 다 조절을 해주셔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똑같이 이제 서브스턴스 SN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SN 라이브러리가 저는 이렇게 서브스탄스 페인터를 사용을 하실 거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구독 라이센스를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텍스처를 다운로드를 받거나 구매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찾는 그런 수고를 좀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 속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로프 재질도 넣어보고요. 이번에는 화분 안쪽에 있는 흙 더미도 이렇게 재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파리 재질도 넣었는데요. 지금 화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트 값을 조금 줄여주고요. 지금 이파리 같은 것들은 이제 디테일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면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정도 느낌에서 인맥은 표현을 하지 않고 기본 재질 느낌 정도로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몸체 같은 것들이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고 아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디 부분에 저런 패널 느낌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서브스턴스에서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머터리얼이나 재질 표면의 느낌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존의 다른 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은 하나씩 다 레이어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쉽게 재질을 범프 표면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안쪽 부분만 잡고서 마스킹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라디언트에서 튀어나온 부분에만 맞춰가지고 약간의 페인팅이 벗겨진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기서 마스크 작업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벗겨진 게 심플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지 맵을 추가를 해서 다양하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페인팅이 벗겨진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 값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손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더티맵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죠. 이번에는 계속 이미지를 보다 보니까 계단 위쪽이 좀 심심한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산업용 철제 계단은 안전을 위해서 위쪽 부분에 엠보싱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리 플래너로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의 텍스처를 넣어주시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윗부분에만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윗부분을 제외하고는 마스킹해서 제외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엠보싱이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벗겨지는 느낌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벗겨지는 느낌도 이 엠보싱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마스크를 조금 조절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위에 튀어나온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벗겨질 테니까 저 엠보싱에 맞는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저런 페인팅이 벗겨진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많이 벗겨지는 부분과 조금 덜 벗겨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페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기 밑에 이렇게 줄이 간 거는 제가 작업할 당시 확인을 못했었는데 저 부분도 나중에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필수적인 작업은 아니지만 이런 오브젝트가 연결되는 부위에 웰딩 느낌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웰딩 느낌을 추가를 하시려고 하면은 지브러시 같은 스컬팅 툴을 이용해서 스컬핑을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 간단하게 커브 툴을 이용해서 웰딩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커브에다가 이런 웰딩 브러쉬를 추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간단하게 저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저 웰딩에 있는 재질에다가 컬러를 조절을 해주시면 저렇게 붉은 색깔의 웰딩이 들어가는 재질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성되어 있는 이 텍스처를 이제 마야에서 넣기 위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하는 건 간단하게 익스포트 셀렉션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걸 바꾸시지 않을 거라고 하면 그대로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텍스처가 빠지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럴 때는 지금 익스포트 텍스처 이 창에서 콘솔에 있는 명령어를 확인을 해보시고 저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면 그 메시지를 읽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창은 이제 마야에서 카오스 코스모스를 이용해서 나무와 돌을 배치하고 간단한 지형을 작업해 놓은 씬입니다. 간단하게 V-ray 선 앤 스카이를 이용해서 조명 작업을 했고요. 이제
써앤스카이에 있는 구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늘에 구름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대기감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산들은 조금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런 environment fog를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상철 차장님이 만들어주신 샘플러의 텍스처들을 이제 텍스처의 규칙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V-Ray에다가 연결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텍스처 룰들은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텍스처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재질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렌더링을 걸면은 이건 좀 이렇게 블러가 들어서 굉장히 커 보이죠? 이제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보시면은 자, 아까 전에 샘플러에서 제작했던 텍스처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만 두면은 사실 씬이 좀 심심하기 때문에 이런 씬 안에다가 잔디도 같이 배치를 해서 저런 방금 만든 텍스처와 좀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랜덤하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의 메쉬 툴을 이용해서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받은 저런 잔디를 이용해서 사이즈와 이런 랜덤한 느낌을 조금 더 베리에이션 있게 만들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계속 추가 작업을 해나갑니다. 이제 서브스탄스에서 만든 텍스처들을 하나씩 로딩을 해서 재질을 씬 안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렌더링을 걸어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서브스탄스에서 분리되어 있던 그 씬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런 꼬마 전구와 저런 램프 안쪽에다가는 이제 V-Ray로 따로 추가로 이제 조명 작업을 조금 더 해주어서 각각의 조명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줍니다. 창문과 조명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석배에서 투명도 맵으로 제작이 되어 있긴 한데 V-Ray에서는 굴절 오브젝트로 만들어져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재질 작업을 따로 추가로 해주었습니다. 이제 최종 렌더링을 위해서 V-Ray 프레임 버퍼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걸어보는데요. 보통 CG에서 렌더링을 걸게 되면 이 정도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최종 렌더링된 이미지는 아직 사실 광원 자체가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 보이게 되는데요. 이건 광원에 의한 공기 중의 산란 효과가 아직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FB에서 보시면은 옆에 보면 렌즈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렌즈 이펙트를 이용해서 블룸과 글레어 효과를 넣고 사이즈와 광원 세기를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광원의 효과를 만들어내면 이미지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이용해서 재질을 만들고 최종 렌더링을 거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한 4-5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인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부 좀 빨리 지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내용으로 발표해주신 코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SCK에서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